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4,500평 정도 되는 임야가 감정가 20억에서 5억까지 떨어진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이면 지리적인 위치가 참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또 요즘 핫한 산지연금 신청 가능한 임야는 어떻게 골라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8069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물건 종별은 임야. 토지 면적은 약 4,500평 정도 되는 땅이 감정가 20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5억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어떠한 임야가 경매로 나온 건지 사진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한 4m 정도 되는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는 임야가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한 임야로 보이지는 않죠. 부정형 모양의 왕경사지가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해당 임야는 포장도로도 접해 있고 경사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임야인데 과연 위치는 어디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지도를 같이 보시면 해당 물건은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음식촌과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바로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지도를 조금 더 키워보면은 광명 구시가지하고 접근성도 좋아 보이고 인근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임야입니다. 해당 물건의 지리적인 요건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해당 임야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괜찮은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광명 하안 2 공공주택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는 개발사업인가? 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안 2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광명시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밤일마을 일대에 59만 제곱미터, 총 4,92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바로 해당 임야 바로 인근에 5,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일자리가 조성된다고 하면 미래 가치가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리적인 위치는 참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가? 쓸모가 없는 땅이면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좋을 리가 없겠죠.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살펴보면은 지목은 임야, 면적은 14,975제곱미터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개발 공시지가는 63,4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땅입니다. 용도 지역과 지구를 살펴보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들어가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우선 개발제한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토지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땅은 공인용 산지로 들어가고 보전 산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야를 투자할 때는 보전 산지라는 게 있고 준보전 산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임야는 준보전 산지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보전 산지로 들어가는 임야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전 산지보다는 준보전 산지로 들어가는 임야를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전 산지가 해제돼서 준보전 산지로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보전 산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 면적이 14,975제곱미터가 되다 보니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임야가 경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전산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숲경영체험림이나 숲속 야영장을 운영해서 또 사업성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보전산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임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추가 기재사항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번증 2,808제곱미터 정도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다. 전원마을 같은 게 형성될 지역이니까 앞으로 개발될 땅이 아닌가? 그러면 사놓으면 돈이 좀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하는 건 전원설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원설비라고 하는 거는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즉 해당 구역 인근 지역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철탑 또는 송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시에서 발표한 광명 하안 2지구 현황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라인에 해당 경매 물건의 일부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송전선 밑에 있는 땅, 그런 땅들을 선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전선 밑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개발할 때 제약사항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화지 밑에는 개발 허가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특히나 제조 공장 이런 것들은 선화지 밑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송전선 밑에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손해가 생기다 보니 그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보상은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 땅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고 내 땅을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토지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범위는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2808제곱미터. 아까 전에 그 2808제곱미터가 선화지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방 14.8m 이상 65.2m 이하의 공중공간이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이고요. 그 종속기간은 철탑 및 송전선이 종속하는 기간 이렇게 써 있죠. 즉, 그 철탑이 다른 데로 이전되지 않는 한 사실적으로 그 기간은 영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뭐는 받을 수가 있다? 지료는 받을 수가 있다. 그 지료 금액이 써 있는데요. 그 지료 금액은 약 8천만 원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연에 8천만 원 지료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지료는 존속하는 기간 동안 매년 8천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구분지상권 설정될 때 일시불로 8천만 원 한 번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를 한번 봐보면은 역시나 지료는 8천만 원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지급 시기는 일시지급 이렇게 써있죠. 즉 해당 물건을 낙찰받아도 이미 전에 소유자들이 8천만 원 이제 다 받아가 버렸고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지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찾을 수가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오히려 송전선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위치는 참 좋은 물건은 맞지만 보전산지로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고 송전선도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이 겸해로 나온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요즘 굉장히 핫한 산지연금이 신청 가능한 땅인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무런 쓸모가치 없는 땅을 산림청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을 산지연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농지에는 농지연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산지연금이라고 하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농지연금보다 산지연금이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농지연금은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농업인이어야지 가능하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던 땅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 땅이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들어가는 땅이어야지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대상자로 들어가기가 요건이 깐깐한데요. 이 산지연금은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요건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임업인의 필요도 없고 보유기간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임야가 경매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바로 산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산지연금은 농지연금보다 대상자로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한데 그 대상지로 들어가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산지연금을 신청하고자 했을 때 국유림 인근에 있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땅 바로 인근에 있는 땅들이 국가 소유의 땅인 국유림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디스코라고 하는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당 경매물건 나와 있는 주소를 디스코 사이트 입력을 한번 해봤더니 소유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죠. 보니까 개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국가 소유로 들어가는 국유림이라고 하면은 저 부분에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이 땅 바로 인접해 있는 임야들은 국유림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클릭만 한번 해보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보니까 이거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네요. 국가 소유 아니죠? 여기 있는 땅 이건 또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땅이네요. 밑에 있는 땅 또 보니까 개인. 조금 더 세타를 넓혀서 그 위에 있는 땅들도 다 찍어봤더니 국가 소유에 있는 땅은 없죠?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국유림 인근에 접해 있는 임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산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땅은 그 국유림 인근에 들어가는 땅들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인근에 국유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가격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경매로 나온 이마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3,4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지연금 대상으로 구입하는 땅들은 굉장히 저렴한 땅들만 구입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 이하로 되는 땅들만 거의 대부분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싼 땅은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산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 대상 산지에 송전선이나 분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땅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해당 물건 아까 전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땅이지 않았습니까? 경매로 나온 임야는 산지연금 가입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소유자가 5인 이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여러 명이서 공동소유라고 있는 임야라고 하면은 산지연금 가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사도가 30도 이상 정도 되는 임야는 산지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 그 산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임야의 암석이 5% 이상 정도 되는 임야면 산지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임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임야를 고르셔야지 처분이 곤란하고 계속해서 세금만 까먹는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임야를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4,500평 정도 되는 임야가 감정가 20억에서 5억까지 떨어진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임야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 나온 건 맞지만 아예 활용 가치가 없는 임야가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 이런 임야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